자, 암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암호에 대해서는 뭐 사실 잘 모르죠. 암호가 되게 수학자들이 공부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화에서 보면 수학 천재들이 암호를 많이 풀어요. 왜냐면 암호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암호화를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을 역으로 연산하는 거는 계산량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이슈 중에 양자 컴퓨터라는 게 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양자 컴퓨터라는 게 발전이 되면 연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네? 사실 지금 사람들이 연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면 기대하는 바만 커지겠지. 일 처리도 모두 다 빨라지고 뭐 통신이 빨라지는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모든 게 빨라질 거라고만 기대를 하는데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암호로 풀어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암호로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를 이거를 암호화 시켜가지고 보내버렸는데 이거를 아예 영원히 못 푸는 게 아니라 원래 정보를 아예 못 푸는 게 아니라 그 기존 정보가 모르는 사람은 그거를 역연산을 하기가 너무 오랜 시간이 사실상 걸려서 할 수가 없다. 이게 암호화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그게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 이게 역연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돌리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무식하게 설명하자면, 정확한 설명은 아닌데 무식하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면 내가 네이버에다 아이디를 만들고 비밀번호를 걸어놨어요. 비밀번호를 걸어놨는데 비밀번호를 모르잖아. 나는 외우고 있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한 개씩 넣어보는 거지. 알겠죠? 근데 이제 한 개씩 넣어보면 물론 네이버에서 몇 개 이상 계속하면 차단시켜 버리긴 하겠지만, 자, 예를 들면 그게 물리적 시간의 한계 때문에 무한계를 못 넣는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글자가 뭐 알파벳이 몇 개가 있을 거고 모두 있을 거고 특수문자까지 때리면 전체 경우에서 몇백 뭐 100개의 문자가 있는데 그게 11자리야. 그러면 숫자의 종류가 너무 많을 거 아니야. 그걸 다 집어넣을 수가 없었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속도가 빨라지면 풀어버리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암호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재는 거기서 뭘 찾는 거냐? 암호화가 되어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걔를 순수하게 데이터로 확인을 하면 역연산은 못하는 거야. 그건 이제 어마어마한 연산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천재는 거기서 천재만의 특유의 무언가 상상력과 창의력과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암호한 건 아닐까? 라고 가정을 천재니까 떠올릴 수 있는 거지. 천재니까. 그 천재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천재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가 그걸 풀어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를 풀어내면 그럼 그 순간 너무 많은 정보들이 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암호에서 보낸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적이 알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천재 한 명이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걔가 다 풀어낸다. 모든 사람들의 정보들을 다 풀어낸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정보가 다 캐치가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제 친구 중에 이제 암호, 카이스트 수학과 박사과정을 암호로 받은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보통 국정원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군부대에서 정말 암호를 해독하는 부대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열심히 암호화를 시켜서 암호화를 하면 못 푼다고 해요. 못 푼다고 합니다. 아예 풀 수 없게 사실상 못 푼다고 해요. 미국도 못 풀고 우리도 못 풀고. 근데 내가 그때 물어봤지. 야, 그럼 너는 하는 일이 뭐야? 너 암호 푼다고 있는 거잖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대. 그래서 시도를 해서 성공한 적이 있어? 뭐 간단한 걸 제외하고 성공한 적이 없대. 근데 너 하는 일이 뭐야, 새끼야? 그럼 네가 풀어내야지 되는 거지. 야, 암호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왜 월급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시도를 한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시도는 해봐야지. 근데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고 간단한 걸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암호를 풀기도 하냐? 언제 풀어봤냐 했더니 보통 근데 사실 암호를 풀 수 있는 암호들은 생각보다 또 물리적으로도 그런 게 있어. 이건 여담이에요. 수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담인데 보통 이렇게 한대. 이렇게 전화끼리 통신을 하잖아. 무선 통신을 하면 그거를 정보를 도청을 하는 거죠. 도청을 했는데 그 애들끼리 무슨 평소의 대화와 이상한 뭔가 다른 정보가 나온다. 그럼 얘가 무슨 암호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데이터들을 쭉 쌓아보다 보면 이걸 역연산으로 했을 때 뭐가 될 것 같은 규칙성이 보이는 거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얘네들 여기서 접선하는구나 라고 접선의 위치를 찾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는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도 만에 하나 이 접선의 위치가 걸렸을 때 큰일이 안 일어나는 것만 그렇게 단순 암호화를 하지. 예를 들면 미사일을 쏘기로 했다. 예를 들면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핵미사일을 쏘기로 했다. 자, 이런 정보는 나중에 미리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 요격될 거고 그 다음에 또 그에 따른 후폭풍이 많이 커지겠죠. 자, 그런 케이스들은 철저한 암호화를 하겠지. 그래서 지네들끼리 통신할 때
뭐 유선 통신 다르고 무선 통신이 다르대요. 핸드폰으로 전화하면은 도청이 그나마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유선 통신 있잖아. 전화선으로 하는 걸로 통화를 하면 그건 불가능하대요. 자기 유선당이니까 그냥 거기서 정보가 절로 전기를 따라 흘러가는데 그걸 어떻게 캐치하겠냐 이거야. 그래서 그런 걸로 하면 어차피 암호를 못 풀어서 자기가 암호로 푸는 거는 뭔가 어느 정도 선에서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영화에서 보면 그 천재들이 뭐야? 천재들이 막 척 보더니 바로 암호로 풀어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천재들이 그쪽에서 많이 일을 하기는 합니다. 알겠죠? 하여튼 참고로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암호로 풀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만 알면 되냐면 암호화 알고리즘이랑 그게 왜 복호화가 안 되는지, 복호화가 되려면 암호가 어떤 성질이 있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간단히 알아놓으시면 되는데 이걸 왜 간단히 알아놓냐면 출제자가 암호 전공 수학 교수님이기를 노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생각해보세요. 교수님이 있어요. 수학과 교수님이 있으면 수학과 교수님 중에는 해석학, 미적분학 교수님, 뭐 기하 교수님, 뭐 논리 교수님, 통계 교수님 이렇게 해서 수학에도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문제를 내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암호학 전공 교수님이야. 자, 그러면 그분이 내기 제일 좋은 문제는 이제 정수론입니다. 자기는 그쪽이니까. 그래서 그 정수론 가지고 문제를 내려고 하는데 정수론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수학 경시대의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시대를 준비한 친구들한테는 쉽고 안 한 친구들한테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건 안 하고 딱 그 적절한 활용되는 케이스가 뭐야? 이제 암호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은 그걸 공부할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그 암호에 대해서 옛날에 기본적인 암호,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 쓰이지만 가장 첫 번째 암호의 조상님 같은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암호를 처음 만든 사람은, 세상에 암호라는 걸 처음 만든 사람은 로마 시대의 줄리어스 시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되게 단순한 알고리즘이에요. 네, 맞아요. 그 막대기를 뚝 부러뜨려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나눠가진 거야. 오케이, 막대기는 굵기가 일정한 녀석이죠. 알겠죠? 자, 그런 녀석에다 어떻게 했냐면 실을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여기다 편지를 써요. 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기로 했고 그걸 꼭 누구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써줍니다. 만약에 이거를 접어가지고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나중에 그 전령이 갖고 가다가 적한테 야, 너 뭐야, 너 종이 내봐 했더니 종이 쫙 가보니까 이게 써있어요. 그럼 정보가 뺏기는 거잖아. 근데 그 당시는 정보 뺏기는 게 되게 심각한 건 게 요즘에는 가다가 정보를 뺏겼어.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뺏겼다고 다시 알림이 되잖아. 핸드폰으로 뭐 문자든 무선 통신으로. 근데 그때는 정보를 전달한다는 건 무슨 말이었어? 항상 사람이 가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럼 사람이 정보를 전달하러 가다가 적한테 뺏겼어. 자, 적한테 뺏겼다는 사실을 알릴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 전령 감옥에 갇혔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몇 월 며칠 며칠에 어디로 같이 쳐들어가자라고 우리 팀한테 전달을 했는데 우리 팀은 못 들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대 적은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함정파 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몰살당해서 죽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감춰야 돼요. 혹시 걸리더라도 못 알아듣게. 그래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이 종이를 이렇게 마는 거죠. 여기 막대기에다가 말아요. 그래서 이렇게 맙니다. 말아요. 그리고 글을 쓸 때 요렇게 실을 따라서 그 줄 따라서 쓰는 게 아니라 세로로 줄을 쓰는 거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와라,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와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펼쳐보면 어떻게 되겠니? 몇 월 몇 시에 어디로 와라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걔네들은 알파벳이니까 알파벳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있으면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순서 다 뒤바뀌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푸는 사람은 어떻게 풀 수 있어요? 똑같은 막대기가 있으니까 다시 감는 거야. 같은 방법으로. 굵기가 있으니까 감는 거야. 그러면 걔는 세로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막대기에다가 감아가지고 세로로 보면 됨이란 걸 아는 사람끼리는 전달이 되는 암호인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막 문자가 막 뒤섞여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보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암호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글자를 바꾸는, 글자의 위치를 바꾸는 암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암호는 뭐 시저가 대단해서 찾아낸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암호 시스템입니다. 이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도 그런 암호를 써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는 암호 중에 이런 게 있죠. 그 암호는 아니고 장난 같은 건데 만우절 장난 뭐 이런 거 알아? 사랑 고백하는 거 있잖아. 그렇지. 맞아요. 그겁니다. 사랑 고백한다고 암호를 보내. 사랑 고백한다고 문자를 보내요. 근데 사람이 걔가 고백을 받아주면 사귀는 거고. 아니야, 난 널 사실
친구로밖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러면 이제 아 뭐야 나 만우절 장난친 건데 병신아 뭐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 아 얘 나한테 지금 생각했나 봐. 나도 당연히 널 친구로 생각하지. 뭐 이러면서 약간 뭔가 이렇게 고백해서 쪽팔릴 거에 대한 그런 뭔가의 그런 좀 친한 그런 거 있죠. 그런 친한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사랑 고백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메시지는 뭐 이렇게 내리면 만우절 장난이지롱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써놓고 하는 거죠. 그게 보면 메시지가 원래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읽어 사람은 이렇게 읽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읽는다고 이제 일부러 메시지를 숨겨놓는 그런 게 이제 암호 장난질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런 장난을 하면서 걔한테 그런 장난 하나한테 야 너는 정말 수학적으로 위대한 발견을 했구나 얘기하기가 힘든 것처럼 그러니까 시저가 그런 암호로 바꾼 거는 별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암호들은 그리고 되게 해독하기도 되게 쉬워요. 왜냐면 글자가 특징적인 글자들이 분명히 있고 그걸 기준으로 다시 메시지를 재조합하다 보면 의미가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생각해봐봐. 우리나라 글자 중에 이런 글자 같은 거 있는 거 아니? 이거 그지? 그럼 이거 어디 뭐 할 때 쓰는 단어일까 이거? 부엌 말고는 뭐가 있어? 웃을 때? 이거 말고는 없잖아. 부엌이에요. 부엌. 이건 딱 부엌이야. 그다음 몇 시예요? 막 돌아가면서 역 7 막 이런 게 막 섞여 있었어. 이게 뭐예요? 저녁 7시야. 이거 100%야. 100%야. 저녁 7시야. 그럼 역 있었어. 그럼 앞에 뭐 찾아? 저 찾아. 저. 여기 저 있네. 저녁 됐네. 그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링크니까 이렇게도 또 링크인가 이러면서 찾아보면 메시지 다 해독된다고요. 알겠죠?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한글 같은 데 쓰면은 물론 이제 한글을 좀 더 적나라하게 쓰는 방법 중에 뭐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은 이제 좀 더 힘들어지긴 하겠지. 걔네 알파벳 쓰는 것처럼. 그러나 하여튼 이건 별로 이렇게 유치한 알고리즘이라서 이걸 뭐 해가지고 막 정말 국가의 정보 기밀을 암호화했다. 이건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또 국가의 정보 기밀을 암호화하는 것도 암호화하는 거지만 또 어떤 암호가 현실적으로 더 많이 쓰이겠어요? 금융입니다. 금융. 그죠? 금융이에요. 내가 여기서 어디로 계좌번호로 보내기로 했는데 그 계좌번호가 암호화가 돼서 송신이 되고 자시고 해야지 암호화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해커가 그 패킷을 받아가지고 내 계좌번호로 바꿔버렸어. 그냥 다시 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호를 해독해보는 건 되게 재밌긴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그렇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암호를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아예 바꿔버립니다. 알겠죠?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꿔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근데 그 바꾸는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풀 때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보통 이렇게 많이들 푼다고 해요. 풀려고 노력할 때 이렇게 푸는 거예요. 봐봐. 암호화가 된 말이 있었어. 그 말이 쫙 이렇게 있겠지? 그지?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글자가 있겠지? 걔가 원래는 뭐였을까? 원래 알파벳으로 뭐였을까? 모음 중에서도 IO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쓰이냐 알파벳? E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제가 알려드릴 건 아니고 그냥 그렇대요. 내가 뭐 통계적으로 조사해봤겠어. 그렇대요. E가 많이 쓰이는 거지. 그럼 얘는 모음인데 모음 중에 E인 거지. 그리고 또 그만큼 많이 쓰이는 몇 개가 있겠지. 아, 에, 이, 오 뭐 이런 게 있겠지.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갔어. 그럼 걔네들이 다 뭐겠어? 모음일 거다. 그리고 이제 조합을 해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자음 중에서도 뭐 S라든지 N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들어간 것들은 또 되는 거고 또 패턴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영어 단어 중에는 QU 맞지? QU Q는 U랑 나오잖아. 아 몰랐어? Question, Quiet 또 뭐 있지? Q 나오는 거? 퀄리티 다 QU로 시작하잖아. 근데 보니까 어떤 글자가 글자가 암호화돼서 왔는데 항상 둘이 붙어 다니는 놈이 있어요. 그건 뭐야 이거? 요거 왠지 QU인 것 같다라고 받기 시작하는 거지. 그 다음에 QU 됐는데 E랑 아까 결합돼서 QUE 오 퀘션 이러면서 이제 하나 찾았어. 그럼 여기가 TION이니까 이건 T니까 싹 다 T라고 치고 싹 다 I라고 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해독하는 재미가 있다니까. 알겠습니까? 해독하는 재미가 있어요. 자, 그거를 수능논술 문제로 만든 게 뭐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서 딴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해보도록 할게요. 암호란 통신문이 뭐 제3자가 판독할 수 없도록 블라블라블라 한 거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A서부터 물음표까지를 28개로 때렸네요. 보통 알파벳이 26개니까 26개만 하면 되는데 물음표랑 느낌표를 집어넣긴 넣었네요. 알겠죠? 보통 여기다가 마침표도 넣는 게 맞겠죠. 근데 마침표를 넣으면 29개가 되어서 그럼 30으로 난 나머지를 구해봐야 되는데 그럼 30이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근사한 소수인 29로 하려고 일부러 28개로 채운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요. 키를 양의 정수 K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걔를 거듭 제곱을 때리면
때려가지고 나머지 그걸 구해보자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암호 시스템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보라고 조금 계산이 번거롭겠지만 한번 시켜봤던 거죠. 키가 3일 때 하고 키가 2일 때로 똑같이 해본 겁니다. 키가 3일 때 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헌트를 숫자로 바꿔요. 헌트를 바꾸면 8, 21,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걔를 어떻게 하라고 지금 다 같이 세제곱을 하고 그 세제곱을 한 놈 다시 29로 나누면 헌트에 대한 알파벳과 그 다음에 또 키 2일 때랑 키 3일 때가 분명히 나온다라는 얘기였었던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걸 하고 있을 건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단순 계산에 해당되는 거니까 해석지를 참고해서 보도록 하시고 키 2일 때는 뭐가 된다고 되어 있냐면 FFVW가 됐대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SJRW가 됐다. RY가 됐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돼서 변환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꾸고라고만 해놓고요. 그 다음 또 뭐래요?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생하는 문제. 딱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FFVW는 어떤 문제가 있니? 헌트, H랑 U는 서로 다른 글자였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 둘 다? 같은 문자 F가 된 거야. 헐. 자, 그럼 번역하는 입장에서 다시 이제 해독한다고 합니다. 이걸 디코딩 한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그 동영상 프로그램 중에 코덱이라는 프로그램 들어봤어? 코덱? 이게 인코딩과 디코딩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상 파일을 인코딩을 해서 뭔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파일로 만들어 놓고 그래야 용량도 줄어들고 뭔가 보기도 편하게 되고 그 다음 다시 그거를 우리가 보는 화면으로 바꿔주는 그 작업을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코딩과 디코딩을 하는 알고리즘들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을 코덱이라고 해서 걔가 이제 영상 정보를 이제 보거나 만들어주거나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지금 우리가 똑같이 디코딩을 하려고 했더니 F랑 F가 어때요? 둘이 글자가 똑같아요. 똑같으면 디코딩을 할 때도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 무조건 똑같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걔는 뭐야? H역 한 놈이 U였는데 이걸 알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면 뭐냐면 FF라는 글자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H와 U를 구분할 수 없는 게 키 2의 문제다 라고 쓰시면 일단 첫 번째 되겠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참고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겠니? 그러니까 무조건 얘네들이 뭐 해야 돼? 변환을 시킬 때 1대1 대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를 때리면 뭐가 돼? 도로 돌아가게 되겠지. 그치? 1대1 대응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최소한 제곱 때리면 1대1 대응이 아니었던 거야. 혹시 왜 제곱 때리면 1대1 대응이 아니었을까가 금방 눈에 띌 수 있겠니? 헌트가 딱 날아갔는데 H가 몇이에요? H가 맨 처음에 8이고요. U는요? 왜 하필이면 얘네들이 지금 뻥난 건지는 알겠어? 물론 이 문제를 풀 때는 필요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왜 뻥난지 알겠어? 한번 생각해봐봐. 이러면 되게 좋은데. 그렇지. 8의 제곱이고 21의 제곱을 때린 거잖아. 지금 29로 나온 나머지를 구할 때 말이야. 21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 29로 나온 나머지를 구할 때는 21이 아니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마이너스 8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던 거야. 마이너스 8이라고 이렇게. 알겠어? 21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29로 나온 나머지가 21개가 남았다 여도 되지만 8개가 부족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곱을 하면 다시 얘도 64와 나머지가 같아지는 거고 얘도 64와 나머지가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둘이 같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합이 29인 애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합이 29인 애들은 당연히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마 만들어 보려고 했을 거야. 봐봐. 얘를 지금 하필이면 헌트라고 줬잖아. 사실은 조금 그렇죠. 헌트는 뭐야? 웬 헌트? 사냥하라고? 뭐 헌트잖아 지금, 그지? 자, 근데 왜 하필이면 헌트를 한양대학교에서 예를 들었냐면 봐봐. 합이 29인 걸 찾아보고 싶었던 거죠. A 물음표 안 돼요. B 느낌표 안 돼요. CZ로 시작하는 메시지가 뭐가 있어? 없어. 그래서 DY로 시작하는 메시지 좀 떠올리기 힘든 것 같아요. 알겠죠? 뭐 DY? 근데 뭐 가수 이름 같다. 자, 다시 EX는 설명할 수도 있었겠네. EX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쭉 가보다 보니까 HU로 시작하는 동사는 있을 것 같은 거야. EX도 물론 뭐 찾으면 찾겠지만 그래서 일부러 HU를 딱 세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헌트란 단어를 이 문제를 출제하시는 교수님께서 애초에 이 말을 하려고 헌트를 쓴 거지 헌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이면들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논술 문제는 워낙 깊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답만 내는 것보다 이런 배경들까지 만약에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낫겠죠. 물론 실제 시험장에서 이게 왜 같이 똑같이 FF가 나왔지? 까지는 생각하기 힘들 수 있어도 뒤 문제들을 풀다 보면 이거를 생각하는 것들이 힌트가 주어지긴 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2번이에요. 2번. 그 다음에 아래 표와 나의 법칙들을 이용하여 라고 써 있는데, 일단 나의 법칙들을 보겠습니다. 나의 법칙들을 보시면 법칙이 5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4개의 법칙은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합니다. 1, 2, 3, 4번은 당연해요. 똑같은 거 아니면 곱하면 똑같다. 그 다음에 뭐 더하거나 곱하는 게 된다. 다 알고 있거나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5번째 요것만 보자. AC, BC가 곱해졌어요. 곱해져서 M인데 C와 M이 뭐라면? 서로 소라면 그때는 나눌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 C가 뭐일 때만? M과 서로 소일 때만 그때는 얘가 나눌 수 있구나라는 말이 5번째 명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이렇게 뭔가 상식적으로 뻔한 얘기들이 쭉 있다가 하나가 뭔가 생각해 볼 거리가 딱 들어가 있으면 걔가 중요하겠지. 그 말을 하려고 밑밥으로 깔아놓은 거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짜고짜 예를 들면 5번 칙을 써주면서 얘들아 근데 AC, MC AC, BC가 똑같아 모듈러 M에 대해서. 근데 C가 M과 서로 소면 갑자기 A랑 B랑 똑같아. 알겠니? 하고 써놓으면 학생들 입장에서 아 이거 쓰라고? 너무 티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다가 뭐야? 쓰잘데기 없는 페이크들이 막 들어간 거죠. A랑 A가 M으로 난 나머지가 같다. 뭔 개소리야? 당연한 거잖아. 이런 말을 왜 해? A랑 B랑 M으로 난 나머지가 같으면 B랑 A도 같다. 뒤집어도 된다. 당연하잖아.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으면 A랑 C랑 같다. 너네 이런 3단원법 몰라? 당연히 알잖아. 자, 이런 거 뭐하러 가고 앉아있냐고. 이게 뭐하는 거야 지금. 페이크야 페이크. 4번 정도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고 5번이 이제 뭔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4의 28승을 29로 나머지가 1임을 일단 설명을 하래요.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4의 28승 1로 나눈 나머지가 29임을 설명을 하래요. 자, 설마 여기서 4의 28승 하시는 거 아니겠죠? 여기 4가 써있으니까 일단 하는 방법은 제일 무식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무식하게 하면 4의 1승이 4였잖아요. 그럼 4의 제곱은 얼마가 된대요? 4의 제곱은 16이 되고 16은 4의 3승은 뭐가 돼요? 4의 3승은 16을 다시 4배하면 되니까 16 밑에 뭐라고 써있어? 6으로 간다고 돼 있죠. x를 주면 4x의 나머지를 주겠다는 거니까 16을 주면 64인데 64를 정말 여러분으로 29로 나누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6이 된다는 걸 써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4의 4승은 뭐예요? 6이 어디로 갑니까? 24로 가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몇 번까지 하면 되겠어? 이렇게 꾸역꾸역 해서 몇 번 하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몇 번 하면 돼? 이렇게 28까지 가면 되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거기 4배짜리밖에 없으니까. 아니야. 얘들아. 그렇게 잔인한 사람 아니야. 알겠지? 논술 문제가 수능 문제보다 훨씬 계산의 양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많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막 정말 악독하게 와 이거 언제 끝나냐. 나 이대로 가면 언제 대학 가냐. 이렇게까지 시키진 않아요. 알겠죠? 여러분 시간이 100분인 거지. 한 500분 주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100분이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 4의 5승 갑니다. 4의 5승. 4의 5승 가니까 24를 때리면 어디로 간다고 돼 있냐면 9로 돼 있고요. 4의 6승은 9를 때리니까 이렇쯤 되면 이제 회의감이 들긴 하겠죠. 9를 때리면 어디로 가요? 7로 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의 7승 때리면 어디로 가겠어요? 28로 간다고 돼 있는데 계속 하고 싶어?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 있어? 얘들아 뭐라고? 4의 7승이 몇이라고? 28. 4의 7승은 나머지 28이라고요. 4의 7승은 나머지는 28입니다. 마이너스 1이죠. 항상 마이너스 1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마이너스로 생각해보시면 유용합니다. 마이너스 1은 특히 뭐 할 때? 거듭 제곱을 할 때 유용하다고요. 알겠죠? 거듭 제곱을 할 때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인 녀석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알겠죠? 4의 27승, 4의 7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4의 14승은 얼마겠어요? 당연히 1이 되겠죠. 이제는 이제 거기는 표가 필요 없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법칙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4의 14승이 1이 되겠죠. 알겠죠? 그럼 4의 28승도 뭐가 됩니까? 4의 28승도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다 쓸 때는 좀 회의감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찾아? 했지만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고요. 뭐 단서가 나올 때까지. 24 가지고는 좀 하기 그렇잖아. 물론 여기서도 뭐 24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마이너스 5로 바꾼다든지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중간에 찾는다든지 아니면 6에 뭐 제곱을 해본다든지. 예를 들면 4의 3승이 6이었으니까 4의 6승은 얼마였겠어요? 6으로 한 36이 되겠죠. 알겠죠? 36이 되면 다시 뭐가 돼? 36은
7이 되는 거지. 그럼 그게 4의 6승이 되는 거 맞죠? 이렇게요. 맞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점프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하여튼 찾을 때는 언제까지 찾는 거라고? 1이나 마이너스 1 같은 게 나올 때까지 찾아 나가시다 보면 반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찾는 거죠. 정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정 안 되면 이렇게 가서 28번 가가지고 답이 나왔다. 자, 그러면 감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채점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해요. 분명히 뭐라 그랬어? 아래 표와 나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었다. 끝. 아, 진짜 알겠니? 정말 증명해서 계산하는 시효라는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을 얼마나 상세하게 하는 것부터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정말 꾸역꾸역 이렇게 다 써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안 드렸어요? 기하 문제를 못 풀겠다고 기하 문제를 못 풀었던 거예요. 수학경시대에 나갔는데 난 그 문제 못 풀고 나는 학교 국가대표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선배 하나가 나보다 1년 선배 하나가 똑같이 그 기하 문제만 못 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신 시간이 좀 남았거든. 나는 5시간인가 4시간 동안 그 문제를 풀다가 결국 포기했고 그 선배는 4시간이 남아있는 상태가 똑같이 있고 그 문제만 풀면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수상권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 4문제를 뭐 했냐면 자기도 못 풀겠으니까 그 기하 문제를 모든 점에다가 미지수로 놓고 좌표를 때린 거예요. x1, y1, x2, y2, x3, y3, x4, y4 이렇게 해놓고 모두 다 예를 들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풀고 뭐 요거랑 요거랑 각이 똑같다. 그럼 삼각비 똑같이 세타원이라고 도입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좌표로 때린 다음에 계산을 쫙 하니까 서너 시간 끝에 결국에는 그게 참인 걸 보이게 된 거야. 어차피 수학경시대 문제라는 게 뭐야? 이거 이렇게 되면 보이시오잖아. 보이시오니까 결론은 알잖아. 그럼 좌표 넣고 계산 졸라 하면 어떻게 된다? 답이 나온다. 그런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서 망한다 였는데 그 시험이 되게 특수했던 게 어떤 문제가 너무 어려서 걔는 누구나 못 풀게 생겼고 어떤 문제는 너무 쉬워서 이건 누구나 풀 수 있게 생겼어. 그래서 금방 풀고 얘는 금방 버린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에만 쏟아부을 시간이 충분히 많은 시간이었는데 나는 이제 그때부터 각 잡고 그 문제 열심히 푼 거고 그 선배는 그래서 각 잡고 계산 때린 거죠. 결과 같은 시간이 지난 후에 나는 결국 못 풀었고 이 선배는 풀었고 이 선배는 국가대표가 되고 전 떨어졌어요. 알겠죠? 제가 그때 이후로 알게 된 것. 자, 꾸역꾸역 열심히 졸라 문제를 풀면 그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 합격하면 장땡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합격하면 장땡이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그때 국가대표였다면 얼마나 수업할 때마다 간지날까 이런 생각 좀 합니다. 솔직히. 제가 맨날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옛날에 수학경시대 준비하지만 결국 국가대표가 못 되고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얘들아 국가대표들이 시험 쳐서 몇 등 했는지 알아? 우리 때는요 한 10몇이었습니다. 한국이 국가대표로 나가서 국제수학 올림피아드를 하면 10몇이었습니다. 보통 어느 나라가 수학 제일 잘할 것 같니? 인도 잘할 것 같죠. 근데 인도는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잘 못해요. 왜냐면 인도 애들은 훅진해요. 훅진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바로 학년을 올려버린다는 얘기야. 바로바로 학년을 올려버리면 대학교 수업을 듣는 순간 아무리 천재도 나이가 어려도 수학경시대는 못 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7살의 수학 천재야. 근데 대학교 입학했어. 자, 그럼 수학경시대에 못 나와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고등학교 재학생까지만이 수학경시대에 참가 자격입니다. 수학 올림피아드 참가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애들은 수상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잘하냐면 중국이 제일 잘해요. 중국이 되게 잘하고 실제로 미국도 잘하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미국의 국가대표는 다 성이 왕, 리우, 챙,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이거? 이게 국적으로 대표팀을 뽑는 게 아니고 이게 고등학생은 국적이 되게 애매해요. 왜 이중 국적 있는 친구들도 있고 막 미국에 시민권이 있어. 미국에 태어나가지고 근데 한국 학교에서 다녀서 엄마 아빠는 한국인이냐 뭐 이러면 얘는 미국인이 한국인이냐 이런 게 있잖아. 왜 고등학생 그러냐면 사실 어른이 되면 이제 골라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 때는 국적이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IMO의 기준은 자기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위치예요. 행정구역상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애가 미국에 유학을 하면서 미국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야. 토머스 제퍼슨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중국인이야 국적은. 자, 그러면 걔는 미국 대표로 참가를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중국 애들이 겁나 잘해. 그럼 중국 애들이 1등, 세계 1등. 그 다음에 중국 애들이 미국 대표로 나와. 걔들이 세계 2등.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1등이 다 중국 애들인 거야. 그리고 우리는 10등권 밖에였고 같이 싸우던 친구들이 일본 애들이었습니다. 일본 애들. 그래서 항상 대회의 모토는 뭐냐면 올해는 또 일본을 이겨야 된다. 약간 맨날 이런 식이 이제 대회 모토였는데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사교육하면 또 우리나라 아니겠니? 경시대가 진짜 치고 올라왔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간 줄 알아? 지금 이번에 3위가 한국이라 그랬잖아요. 중국, 미국, 한국이 거의 점수가 비슷합니다. 한 끗 차이.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위로 더 올라간 적도 있었고 이럴 정도로 비슷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6명이 전부 다 금메달을 따고 10% 이상, 상위 10% 이상이면 금메달을 주거든. 금메달을 따고 그 다음에 점수도 되게 높아서 만점자도 나오고 막 딱 이랬는데 거기 보니까 좀 약간 기분이 좋았던 게, 여러분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 6명이 다 서울 갔고 6명 국가대표가 전부 다 서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이 잘하고 있군. 그런데 만약에 거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때 좌표를 다 때려 넣어가지고 국가대표를 뽑혀서 나갔다. 물론 그 선배는 금메달은 못 땄어요. 동메달을 땄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좌표로 때려 넣는 실력인데 억지로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선배 빡칠 텐데. 근데 어떻게 하겠어? 사실인데 나도 솔직히 그렇게 풀었으면 나도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 선배 그렇게 해서 붙어서 동메달을 땄어. 그래서 6명 중에 은은 동이었어. 그래서 동이 제일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가 성적이 조금 내려갔겠지. 그 선배 그랬겠지. 근데 만약에 나도 좌표 노가다를 했다. 그리고 맞아서 1점 차로 내가 그 형을 이기고 내가 들어갔다가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번에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가 딱 열려서 서울 갖고 6명이 대표로 나가가지고 전 세계 3등을 했잖아요. 자, 여러분한테 딱 그러는 거야. 그때 20년 전에 분명히 서울 갖고 똑같네, 아이모 대표 똑같네. 내가 물론 나는 그때 동메달이었어.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수학이 그만큼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썰풀면서, 알겠죠?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떨어졌잖아.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열심히 풀려고 하다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 입장에서 솔직히 이거 풀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 이러면 돼?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냥 해요. 이거 28번이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쓰면 돼. 그럼 돼. 그럼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푼 거야. 아니면 이렇게 푸는 건 뭐야?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거지. 근데 좋은 방법이 안 보이면 어쩌라고?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그런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었더니 나왔어요. 4에 28승 29는 나머지가 1이네요. 신기하네요. 그죠? 그렇게 됐음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의 정수 A가 29의 배수가 아니래요. 29의 배수가 아니면 1부터 28 중에 하나겠죠. 뭐 그런 녀석일 때 A의 28승을 29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려고 나 했습니다. 그래서 A의 28승을 추정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갔을지를 추정해 나가는 겁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저는 수리논술을 풀어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수리논술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생각해 보시는 거라고요. 솔직히 A의 28승이 답이 얼마디? 어디로 갈 것 같아? 1로 가요. 갈 것 같은 느낌은 들었어? 느낌이 들면 참 좋겠죠. 느낌이 안 든 친구들 입장에서 뭐? 다른 애들은 이런 거 느낌이 듬? 약간 놀라운 것이기도 하겠지. 그 느낌이 어떻게 들 수 있느냐? 일단 보세요. 그런 걸 배워야지. A 28승이 1이다. 어떻게 구하나는 배워봤자 답에 다 써있는 것들이고, 애초에 시험장에서 A 28승이 1인 느낌을 어떻게 받으며 없는 친구들은 그걸 어떻게 추정해 나갈 수 있는가를 해보는 거죠. 일단 보세요. 4에 28승을 때려봅니다. 아까 1이라고 분명히 써있었죠. 근데 A의 28승이라고 돼 있으니까 29의 배수가 아니라면 어차피 29로 난 나머지가 0은 아니란 얘기잖아. 그럼 나머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 0은 나머지 기준으로 따니까 4는 무조건 1로 간대. 그럼 1은 어디로 가? 1은 다른 것도 해보는 거야. 1의 28승은 어디로 가? 1인 걸 알 수 있잖아. 그 2의 28승은 어디로 가? 2의 28승이 뭔지 알아? 4의 뭐야? 4의 14승이잖아. 아까 했잖아. 4의 14승이잖아. 이것도 1로 간다고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교수님들께서 4를 예로 줄 때는요, 졸라 신중하게 준 거야. 알겠어? 헌트를 줄 때도 졸라 신중하게 준 거고, 교수님들은 나름 수리논술 문제를 낸다고 그 암호 전문가가 세계 국가적 전국적인 암호 전문가가 지금 문제를 졸라 신중하게 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냥 씨발 뭐야 이러면서 문제 풀고 있겠지만,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자고 되게 좋은 기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2의 28승은 4의 14승이니까 어디로 간대요? 다시 똑같이 1로 간대요. 1도 1로 가, 2도 1로 가, 4도 1로 가. 3의 28승 구하려니까 어때? 아이씨,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사실 다 까놓고 3의 28승은 좀 그렇게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3승 하니까 얼마 나왔니? 27이 나왔네요. 27? 27이 나왔어. 3이 하니까 27이 나왔어. 그럼 뭐야 걔는? 29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3승 하니까 20, 마이너스 2. 3의 6은 뭐예요? 3의 6은? 3의 6은? 4가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추정해 나가는 거죠. 그쵸? 한번 추정해 볼까요? 3의 6은 4가 나왔습니다. 3의 몇 승 하고 싶다 그랬지? 3의 18승을 하고 싶다 그랬죠? 3의 몇 승? 28승. 다시 28승이니까 일단 24승까지 가볼게요. 24승까지. 알겠죠? 24등 4배를 때리는 거야. 그럼 4의 몇 배를 때리는 거야? 4의 4배를 때리는 거지. 그치? 4의 4배를 때리는 건데 4의 4배는 아까 때려놓은 거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 활용할 수 있잖아? 24까지는 충분히 때린 거죠. 알겠죠? 다시 24까지 때렸습니다. 3의 4배는 24까지, 3의 24등은 여기가 해서 뭐가 나왔다고 다시 여기가 24까지는 지금 현재 만들어진 거죠.
알겠지? 24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갖고 때려보면 분명히 확실한 건 제가 장담컨대 3의 28승도 1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은 계산 차마 못하겠는데 사실 하시면 금방 하시죠. 몇만 더 곱하면 돼, 양쪽에다가. 3의 4승이니까 81만 곱하면 돼요. 81 곱하기 24 한 다음에 29로 나누기를 못하겠으면 논술 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정도는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정도 계산은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시면 되는데 하면 얘도 1이 나와요. 그럼 이쯤 되면 감을 뭘 잡아야 되겠어? 아, 결론은 뭐다? 1이다. 1이다를 증명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1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런 것까지 보시면 진짜 고수인데 뒤에 문자 하나 보니까 뭐래요? 암호문을 정확하게 해독하기 위한 키가 가져야 할 조건을 얘기하시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뭐라고? 이게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은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 2번 문제에서 끝난다는 얘기죠. 근데 계산을 할 때 보세요. 아까 나의 법칙 중에서 1번, 2번, 3번은 개당연한 법칙이니까 제끼고 4번에서 보면 합이나 곱이 된다라고 배웠는데 곱을 지금 계속 썼잖아요. 2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근데 5번 법칙은 쓴 적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3번에서는 쓸 일이 없지. 5번 법칙을 안 쓸 것 같지. 그럼 지금 2번에서 뭘 써야 된다는 얘기야? 이 법칙을 써야 된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디까지 왔느냐, 내 생각엔 얘가 1일 것 같다인 거죠. 1일 것 같다. 그리고 이걸 증명할 건데 무엇으로 증명할 거다? 저기 5번 그 법칙을 써서 뭔가 증명을 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 녀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자.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하나 더 보시자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참 대단하긴 하죠. 여기 보시면 쭉 1, 2, 3, 4, 5, 6, 7, 8, 9에서 28까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시면 밑에 4x가 가는 규칙선 한번 보시겠어요? 4x가 어떻게 가는지 보여? 거기서 보면 위에 봐봐. 1, 2, 3, 4, 5, 6, 7, 8에서 어디까지 가 있어? 28까지 써있지? 밑에 항을 잘 볼까? 뭐라고 써있니? 4, 8, 12, 16, 20, 24, 28 맞지? 쭉 돌았지. 4의 배수대로.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돼? 3부터 시작하지. 왜냐면 28이 4를 더하면 32가 되니까 29를 빼고 나면 3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다시 3, 7, 11, 15, 19, 23, 27 되지. 그 다시 또 보니까 또 뭐돼? 또 다시 2, 6, 10해서 쭉 돌지, 그치? 그래서 쭉 한 바퀴 돌아서 결론이 뭐가 된 줄 알아? 4개씩 4개씩 갔잖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 겹치는 게 있어 없어? 겹치는 게 없어. 4배 딱 때리니까 어떻게 했다? 겹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야. 오 예. 맞지? 자, 그랬지?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근데 여기서 혹시 이거 알겠어? 왜 안 겹칠까? 왜 하나도 안 겹칠까? 4배를 했더니 하나도 안 겹쳐. 3배라면 어떻게 될까? 3배를 해도 하나도 안 겹쳐. 4가 뭐라서? 29랑 서로 소라서 인 거지. 그래서 5번밖에 안 남아서 5번을 써먹으려고 했는데 4가 안 겹치길래 보니까 아 이거 서로 소라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이어도 어떻게 된다고? 서로 소라서 안 겹칩니다. 근데 4나 3이 특별히 해서 29랑 서로 소인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소예요. 다 29가 소수거든요. 그렇잖아. 까놓고 29랑 다 서로 소지. 29랑 서로 소가 아니고 29의 배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A가 29의 배수가 아닐 때란 말은 무슨 말이야? A가 지금 29와 서로 소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서로 소인 사례를 지금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4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 녀석이었잖아. 그지? 자,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되게 어렵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시험장에서 학생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하냐. 근데 그래도 적어도 선생님이 이렇게 주변 것들을 알려주면서 맥락을 잡아줘야지. 자, 이건 이렇게 풀면 됩니다. 땡.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군. 하지만 뭔가 나는 못하게끔. 이런 먼 거리가 느껴질 거 아닙니까? 원래 논술 다 그래서 애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잘 찾아보시면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죠? 자, 다시요. 그래서 A의 28승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A도 이렇게 되겠죠? 보세요. 1, 2, 3, 4 똑같이 써요. 1, 2, 3, 4 똑같이 써요. 나머지가 28일까지 이렇게 있었어. 알겠죠? 그리고 얘가 X야, X. X의 나머지들이 이렇게 쭉 있었던 거야, 이렇게. 그럼 방금 전에 했던 짓을 또 하는 겁니다. AX. 또 해보는 거죠. A배를 해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나머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랑 같은 녀석이 되겠죠. 그럼 똑같이 여기도 2A가 되겠죠. 여기도 뭐가 될까요? 3A가 되겠죠. 물론 이제 A가 너무 크면 이게 나머지가 되면서 다시 숫자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렇게 쭉 가서 여기까지 뭐가 가냐면 28A가 갑니다. 나머지는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하여튼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야? 이 28개가 어떻다고 나머지가 전부 다? 다? 나머지 어떨 거라고 전부 다? 다 다를 거라는 거죠. 왜냐면 A가 29와 서로 소기 때문에 이미 다 다른 걸로 갔기 때문에 다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그 말이 바로 무슨 말이에요? 5번 조건입니다. A, C하고 B, C가 똑같았어요. 근데 C가 서로 소예요.
그럼 A랑 B가 뭐라고 서로 똑같다는 거죠. 똑같지 않고서는 절대로 C배 때렸을 때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C배 약간 오해하지 마세요. C배. 난 그냥 C배라고 했을 뿐이야. 알겠지? 나 이게 무슨 말이야? A랑 B가 똑같지 않아. 만약에 A랑 B가 봐봐. 얘들아 생각해봐. 봐봐. A랑 B가 서로 다른 숫자야. 서로 다른 숫자라고. 근데 걷다가 C배를 했어. 그래서 A가 AC가 되고 얘가 BC가 됐어. 근데도 만약에 같을 수가 있다 칩시다. 같을 수가 있다 칩시다. 뭐라고? A랑 B가 서로 뭔데? 다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다른데도 불구하고 AC랑 BC가 같을 수도 있다 칩시다. 그럼 여기서 C로 나누면 어떻게 돼? A 꼴 B가 똑같은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5번이 참이려면 어떻게 된다는 게 5번이 바로 무슨 말을 해주는 거야?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은 C배해서 만들어진 애들은 다 어때 된다고? 다 달라야 된다고. 달랐던 애들이 C배해주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여기서 똑같이 C배하니까 둘이 똑같은 애가 생겼어 이렇게. 그럼 걔를 C로 똑같이 나누면 서로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같은 값이니까. 예를 들면 16 이랬단 말이야. 16을 2로 나누면 뭐야? 그냥 8이 돼버리잖아. 그럼 둘이 똑같은 값이 될 거 아니야. 5번이 된다는 얘기 무슨 말이라고요? 다 달라진다는 얘기였던 거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다 다르다. 자, 마지막 결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뭐지? A의 몇 승? 28승.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죠? 곱해요. 곱해. 28까지 다 곱해요. 이거 하고요. 얘네들이 나머지 하고요. 얘네들도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도 다 나머지들이 서로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4 곱해요. 곱하면 뭐가 나오니? A에 28승에 1 곱하기 해서 28이 나옵니다. 한꺼번에 다 곱하거나 한꺼번에 다 더하는 건 똑같이 나오겠죠. 나머지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더해도 돼요. 다 더해도 되는데 아니 우리 A 28승이 필요한 건데 뭐하러 더하겠어요. 그죠? 여기서 요 아이디어는 좀 어렵죠. 그래서 맨 마지막 뭐야? 다 곱하면 된다. 다 곱하면 된다. 다 곱하고 나니까 이 21부터 28 팩토리얼은요. 확실한 게 29하고 서로 소죠. 29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28승은 뭐하고 똑같다고 나머지가 1하고 똑같다. 이러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만 2번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 문제 하나 풀고 나면 약수비에서 목과 나머지 이런 거를 왜 따지는지 그리고 암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확실히 감이 잡힐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A 28승은 뭐가 된다고? 무조건 1이 된다. 29가 서로 소수기 때문에 뭐든지 거듭제곱 때리면 다 서로 다르게 만들어질 거니까 그런 점은 좋다. 알겠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간중간 자꾸 1이 되는 게 문제잖아요. 자 해보자. 암호문을 정확하게 해독하기 위해서 키가 가져야 할 조건을 논하시오. 인데 키가 가져야 될 조건 논하시오는 일단 막연하게 먼저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돌아갈 수 있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다른 애들이 어디로 가야 돼? 무조건 서로 다른 애로 간다는 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 알파벳이 28개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다시 걔네들이 바뀌었어. 그럼 걔네들도 총 몇 개야 돼? 서로 다른 애들이 28개여야 되겠죠. 그 28개를 도로 다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무슨 관계여야 된다고? 서로 1대1 대응 관계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 n의 k승으로 때렸을 때 나오는 나머지들이 서로 어때야 된다? 서로 다 달라야 된다. 가 여기까지 일단 막연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의 k승의 나머지 29로 나온 나머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 달라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n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n은 1부터 28까지가 전부 다 달라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였죠. 이렇게 된 거였었죠. 맞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그걸 만족하는 K는 무엇이 있을까요? 를 이제까지 써주면 완벽하게 이제 키가 만족해내는 조건들을 전부 다 쓴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학생들 입장에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씩 해보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얘들아 진짜 논술 문제 풀다가 시험장에서 와 씨발 이거 어떻게 푸냐 이런 생각이 들면요. 아이씨 못 풀린다. 승진난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하는 데까지 하세요. 하는 데까지 하세요. 알겠죠? 진짜 하는 데까지 해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이 진짜로 진짜 학생을 몰라요. 오케이? 학생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인서울 어느 대학에 들어간 학생은 전국권 레벨의 등수는 아니지. 그렇잖아 솔직히. 인서울 어떤 대학에 들어가는 그 대학의 교수님은 학교 다닐 때 어느 정도였을까? 전국권이었겠죠. 생각해봐봐. 그렇잖아.
아니야, 너네 진짜 오해하는 거 지금 표정이 모르겠다는 표정인데? 얘들아,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은 학교 다닐 때 전국권이었어. 알겠어? 예를 들면 어느 대학 수학과 교수야. 그럼 그 사람은 학교 다닐 때 수학 잘했어, 못했어? 졸라 잘했어, 졸라 잘했어. 학교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가 아니라 그냥 뭐 다른 대학교여도 그 분이 수학과 교수님이야. 그럼 그때는 그분 수학을 못했다, 잘했다? 졸라 잘했다고, 알겠지? 그냥 그랬던 분이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고등학생이라면 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야.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졸라 짜증나겠지. 그러니까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신아, 너 이걸 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런데 대학생도 박사과정도 자기가 보기에는 이렇게 대학 빠가고 병신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교수님 자기 때 학교 너무 잘했으니까. 알겠죠? 진짜. 근데 너네 고등학생이잖아. 그 대학을 가겠다고 지금. 그리고 그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먼지 같은 존재예요. 이 새끼 실력이 왜 이렇게 없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 조절을 잘 못해요. 이 정도 내면 애들이 풀까? 그래서 문제가, 논술의 단점이 뭐야? 수능은 적어도 1등 컷이 어때? 어느 범위 내에서 놀잖아. 아무리 내려가도 80점이고 아무리 올라가도 100점이잖아. 근데 수리 논술은 막 평균 점수가 밑으로 내려가면 15점 막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막 92점 막 이렇게 돼버려요. 뭔 소리야 이거. 논술 교수님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 그리고 너네를 대하지도 않아. 많이 솔직히 봐봐. 교수님 입장에 생각을 해봐봐. 내가 만약에 뭐 A대, 서울에 있는 A대 수학과 교수다. 고등학생의 수학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그 사람의 관심사 중에 몇 프로쯤 될 것 같니? 그분의 진짜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 수학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가? 맞지? 그 다음에 내 논문 과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내 박사지도 학생들의 논문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친 대학교 애들의 전공 과목은 뭐 어떻게 성적을 줄 것인가? 줄줄줄줄 내려가다가 그 중에 1년에 한 번 졸라 귀찮지만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이벤트, 이게 뭐야? 수리논술 출제를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건 누가 담당하게 된다고? 매우 젊은 교수님이 담당하게 돼요. 학과에서 지금 딱 이제 이런 힘이 없는 거야. 예를 들면 학과장 교수님, 막 나이도 지긋하시고 막 논문 실적 쩔고 테뉴어 받아가지고 이제 교수님 평생 하실 수 있고 이런 분이 논술 문제 출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아니죠. 젊은 교수한테 자네 좀 고생 좀 하게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교수는 할 거 진짜 많아 죽겠네. 나 졸라 귀찮네 고등학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오류가 맨날 쳐 나오고 이러는 거야. 난이도가 뭐 들쑥날쑥하고 유형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 쳐 바뀌고.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기 빡치지 솔직히. 수능은 씨발 맨날 딱딱 모의고사 치고, 그지? 문제 오류 전혀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딱 의미 있고 막 분석해서 없어요 그런 거 논술은. 아시겠죠? 자, 그런 식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될 거란 얘기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써야 돼? 할 수 있는 데까지 쓰시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컷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컷만 넘어가면 되는 거야. 와, 내가 29점 받았다. 100점 만점에. 근데 28점까지 잘랐어요. 그럼 합격이에요. 그럼 이제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겠어, 애들이? 엄마, 나 내 문제인데 그냥 1번 좀 써다 놨어요. 네, 며칠 후에 합격. 예!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일어나. 진짜 일어나.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야. 멘붕이 오는 건 문제야. 알겠지? 어려워. 졸라 어려워.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 에이구, 또 교수님이 나를 좀,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셨구나. 너무 쉬우면 뭐야? 아, 이건 좀 안 되겠다. 꼼꼼하게 풀지 않으면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다시. 자,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보자.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봐가지고 다 달라야 한다까지는 썼어요. 자, 확실히 아닌 건 뭐냐면 아까 키가 뭐면 안 된다 그랬어. 키가 2는 아니어야 된다 그랬잖아. 키는 2가 아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잖아요. 키는 2가 아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아니어야 되니? 지금 키가 4는 왜 아니어야 돼? 자, 일단 방금 전에 이 문제 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 문제를 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키는 거듭 제곱을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 키는 거듭 제곱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만약에 28이었으면 어떻게 될까? 키가 28이었으면, 거듭 제곱을 한 숫자가 28이었으면 28이었으면 어떻게 될까? 1도 28승하면 뭐가 돼? 1. 2도 28승하면 뭐가 돼? 1. 4도 28승하면 뭐가 돼? 1이 된다고 방금 얘기했지. 그게 2번의 이야기잖아. 2번 이야기. 봐봐 다시. 1번에 의하여 2가 아니에요. 2번에 의하여 28도 아니에요. 맞지? 28승 때리면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나머지 싹 다 1이 된다고. 아, 이건 안 된다. 맞죠?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4도 1이면 4도 안 돼요. 4도. 이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4승을 해도 안 돼요. 4승을 하면 왜 안 될까? 28승을 하면 나머지가 무조건 뭐가 된다고? 1이 된다고. 자, 그럼 생각을 해봐봐. 어떤 녀석을 4를 했어. 4승이나 뭐 이렇게 28이 만들어질 수 있는 숫자 같은 경우는 말이 좀 위험한 게, 보세요. 2에 28승을 때렸습니다. 2에 28승 나머지가 얼마지? 1이라고 했었죠. 29나 나머지 1이라고 했었죠. 근데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 2에 28승은 뭐다? 2의 제곱에
14승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제곱이 14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4의 14승도 뭐가 됩니까? 4의 14승도 1이 됩니다. 얘들아, 4의 14승도 1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1의 14승도 1이 되는 거고 4의 14승도 1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이미 또 뭐가 나? 또 뻥나잖아. 그러니까 키가 방금 뭐 두 개가 안 된다 그랬냐면 2 안 된다고 했고 28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솔직히 키가 언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 지금. 그러니까 모르겠다 쓰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안 될 것 같은 거 확실한 거 몇 개라도 쓰고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쓸 때마다 조금씩 점수가 올라가고 그걸로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쓰려고 하는데 보니까 당연히 방금 얘기한 거 22가 안 됐어. 28이 안 됐어. 그리고 나면 생각해보니까 뭐도 안 돼? 14도 안 되는 거 맞지? 14도 안 되지? 14도 안 된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또 14는 왜 안 돼? 얘는 제곱한 다음에 하면 14니까 안 되는 거였으면 그럼 마찬가지로 4도 왜 안 될까? 4도 무언가에 7승 때리고 나면 무언가에 7승으로 하면 계산되는 녀석이 나올 거 아니야. 걔도 뭐가 되겠어 다시? 1이 돼버리겠지. 그치? 1이 되니까 1의 4승도 1이고 무언가의 7승의 1도 1이 될 거 아니야 무조건. 그러니까 뭐도 안 돼. 또 4도 안 돼. 또 뭐도 안 돼. 7도 안 돼. 28의 약수는 뭐라고 다? 안 돼. 그치? 28의 약수는 안 되네. 2도 안 되네. 뭐 이 정도까지 일단 쓸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만 써도요. 저는 진짜 만약에 내가 한양대 교수인데 학생들한테 문제 내줬는데 여기까지 썼다. 이 새끼는 당장 절하고 데리고 갑니다. 진짜로. 와, 얘는 진짜 그래도 문제 할 수 있는 한 조금씩 나가고 있구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얘들아, 정말 목표를 나는 완벽하게 풀어내겠다 보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이러이러한 테크닉들을 많이 해서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대학을 붙는 거야. 알겠지? 사실 그래서 논술은 절실한 놈이 붙어요. 절실한 놈이 붙어요. 절실한 놈은 세 개 중에 하나밖에 몰라도 그냥 하나라도 쓰거든. 근데 안 되겠네.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1번 모르겠고 1번 어려운데 뭐 풀면 될 것 같긴 한데 2, 3번 완전 모르겠어. 집에 가는 거죠. 1시간 있으면 느릿하고 갑니다. 장담하는데 중간에 간애 있다. 논술시험 장하면 중간에 간애가 있어요. 그거 보면서 부럽다. 혹은 두 번째, 저 새끼 다 푼 듯? 이런 병신 같은 오해하지 마라. 그 새끼 뭐야 둘 다? 그게 뭐야 그냥? 멘탈이 졸라 거지같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안 되겠다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또 약간 중이병 같은 거 있는 거죠. 가면서 지가 멋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보통은 가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약간 좀 중간에 시험을 포기하고 간다는 게 존나 부끄럽다. 대학을 붙으려고 온 거잖아. 월수 낸 거잖아. 그럼 가면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 안 되게 조용히 일어나서 이렇게 가다가 감독관이 너 왜 가? 그럼 다 못 풀어서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근데 그 새끼 나갈 때 어떻게 나가? 존나 묵 나가. 답안지 탁 내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뭐라고? 그 새끼? 병신이에요. 알겠지? 병신이야. 인성 잘못됐고 실력 잘못됐고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면 거기서 갑자기 뭐 부모님이 위독하다는 문자가 왔어. 그래서 나간다. 그 새끼 빼고는 다 인성이 잘못된 거예요. 시험을 치러 와서 끝까지 다 최선 다하지 않고 나가는 게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얘들아 진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런 것도 되게 많아. 토요일날 자기 논술을 쳤어. 근데 그게 일요일날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다른 대학에서. 이게 있어. 논술이라는 게 완전 자유로운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네끼리 빙글빙글 도는 면이 있기 때문에 유행이라는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어느 날 문제를 쳤어. 근데 그게 다른 대학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충분히 풀어본 게 그때 생각해본 게 여기서는 좀 더 쉽게 풀릴 수 있도록 제시문에 힌트 있고 해서 풀리는 경우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최소한 공부한다 생각하고 끝까지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뭐 이런 것들도 파이널 하면 나중에 그런 게 되게 많죠. 뭐 한양대 파이널 때 실컷 준비시켰는데 애가 중앙대에서 붙어갖고 오는 거예요. 선생님 중앙대 적중하셨어요. 중앙대 이번엔 적중 안 됐는데 한양대 문제랑 중앙대 문제 똑같은 거 있던데요. 그러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하여튼 자, 그럼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좀 더 가봅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가 안 되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제 썼어요. 여기까지 써서 이제 하는 건데, 지금부터 뭐야? 천재들의 내용을 해보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자, M의 K승하고, M의 K승이 똑같다. M과 N이 다른데, 가 없어야 된다. 맞죠? 이게 없어야 된다. 이게 K승의 조건이죠. M의 K승과 N의 K승이 달라야 된다가 조건이죠. 이해 갑니까? 자, 그럼 다시 보세요. M의 K승 더하기 빼기 M의 K승을 때렸더니 이게 0이 나와야 된다가 조건이죠. 맞습니까? 자, 근데 당연히 여기서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는 됩니다. M-N으로 찢어진 다음에 막 인수분해 되겠죠. 맞죠? 근데 M하고 N이 아까 애초에 뭐라 그랬어? 같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절대 0일 리가 없어서 여기가 0이면 된다 안 된다? 여기가 0이면 안 된다. 지금 이게 우리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되고 가끔 이렇게 인수분해 될 때도 있잖아요. M의 K승, N의 K승이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인수분해 될 때도 있잖아. 이렇게 인수분해 될 때는 언제야?
K가 뭐일 때? 그렇죠. 짝수일 때가 됩니다. 짝수일 때는 안 됩니다. K가 짝수일 때 안 돼. K가 짝수일 때 왜 안 될까? K가 짝수일 때 왜 안 될까? 왜 여기가 짝수면은 둘이 같아진 녀석이 생긴다 그랬어. 아까 방금 뭐라 그랬어? 저 앞에서 뭐라 그랬어? 여기가 짝수야. 4나 6이야. 6이면 어떻게 돼? 6이면 서로 부호만 반대인 애들 있지. 합이 29라서 부호가 반대인 애들 있었지. 걔랑 HU 넣으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HU 넣으면 무조건 같은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걸 이미 밝혔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됐냐면 28의 약수인 자식들 있잖아. 1, 2, 4 그러니까 2, 4, 7 뭐 이 시리즈도 있지. 그거 말고도 또 뭐도 안 된다고? 짝수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6도 안 되고 8도 안 되고 10도 안 되고 12도 안 되고 24도 안 되고 그러니까 18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야. 짝수는. 그러니까 일단 홀수여야 되는 거야. 홀수 중에서 7도 안 되고 28이랑 공약수 아니니까 그치? 요 정도까지 쓰시면 다 쓰신 거예요. 90%. 근데 사실 정답은 뭐냐면 28가 서로 소이면 됩니다. 28가 서로 소이면 돼. 28의 약수가 2랑 7이 있기 때문에 2 싹 지워지고 7 싹 지워주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면 7이 안 된다. 7의 배수가 안 된다. 7은 이거 약수니까 안 되는 거 알겠고 14도 이거 약수니까 안 되는 거 알겠는데 21은 왜 안 될까? 는 사실 정확하게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21이 안 되는 이유는 뭐 넣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실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또 그것들이 안 된다고 밝혔어도 이게 단지는 여러분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치? 사실은 완벽하게 쓰기는 되면 힘들지만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요 정도까지 쓰면 충분히 썼다라고 인정받아서 90점이 되는 거고, 아니 사실 답은 뭐라고? 28가 서로 소인 애들만 될 수 있다가 답이긴 답입니다. 근데 그거를 답을 완벽하게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100점으로 유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교수님이 그 당시에 문제를 좀 오버해서 잘못 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완벽하게 풀 수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